득표율 순으로 보면 행신 4동이 이제 54.8% 가장 높고 효자동, 화전동, 탄현 2동, 흥도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효자동이 20.9%포인트로 이제 득표율 격차는 가장 컸는데 그 다음이 이제 화전동, 행신 4동, 흥도동, 탄현동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득표율 순이랑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조금씩 이제 그렇죠. 순서만 바뀐 거고 효자동이나 화전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자연마을 위주라 가지고 이제 보수 표심이 높았었는데 향동지구랑 축지구가 각각 들어오면서 민주당 득표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보수 표심의 이탈 효과도 꽤 컸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동별 분석 결과에도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단순히 득표율 순으로만 보면은 이걸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지난 대선이랑 이번 대선 간의 득표율 편차를 따로 좀 약간 계산을 해봤습니다. 짙은 부분이 표심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난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이랑 조금 달라요. 대덕동, 장항동, 마두동, 식사동 이런 것들이 눈에 띄잖아요. 지난 선거에는 국회의원 표가 굉장히 높았거나 아니면 거의 대등하거나 그랬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표심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그러니까 표의 이동을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장항 1동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표가 가장 많이 나왔던 지역이었어요. 무려 14포인트를 앞섰었거든요. 여기가 좀 킨텍스 주상복합단지가 밀집된 지역이고 이제 부동산 가격도 높고 좀 부동산에 되게 민감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총선 지선에서도 보수 표심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인데 입주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3.3% 차이로 이긴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보수 유권자들의 민심 위반이 크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이제 마두동 같은 경우 지난 대선 때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국회 표심이 높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식사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고양시의 대표적인 스윙보트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전략적 투표를 좀 한다. 그리고 항상 이기는데 투표해왔다. 그랬었던 곳인데 여기도 이제 표심 변화가 눈에 띄었고요. 대덕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은지구 입주민들이 좀 대거 늘어난 좀 그런 측면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중앙정치 바람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윙보트 유권자층이 꽤 크다. 지금 정권이 잘하지 않으면은 다음 지방선거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